안녕하세요.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. 아이디어 365 시간이고요.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들이 있다네요. 뭐 귀찮은 거 많죠. 저는 귀차니즘의 대명사 발명하는 사람들이 원래 귀찮은 것을 잘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귀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,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인공지능이 빨래를 알아서 개주는 옷장, 세븐 드리머스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이, 스타트업 기업이 2015년도에 개발한 세븐 드리머스라고 하는 거와,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만 스캔을 해서 했을 때 그것으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로 해서 음식을 무얼 만들 수 있는지를 추천해주는 그런 음식 레시피 추천 앱 엽리라고 하는 앱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네요. 지금 저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,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2050년도에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박사는 2050년도에 집안일의 80%는 인공지능 로봇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. 인공지능 로봇이. 그렇잖아요. 지금 현재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우리가 옷을 갠다. 인공지능이 옷을 갠다. 우리나라가 전자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도 LG전자나 이런 삼성전자 세계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CF로 보는 것 중에 최근액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무엇가 있을까요? 일단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청정지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에 세탁기가, 드럼 세탁기나 이런 세탁기들이 좀 더 또 세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말려주는 스팀해주는 그런 스탠드형 그런 어떤 스팀기들이 생겼지 않습니까? 요즘은 다려주는 기능까지 생겼잖아요. 근데 오늘 이야기할 이 기계에 대해서는 그냥 빨랫감을 툭 그냥 던져놓게 되면, 빨래 빨아진 것을 던져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기계가, AI 기계가 알아서 분류를 하고, 그것을 분류된 것을 알아서 개서 각각의 서랍에 다 넣어주는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. 사람의 귀차니즘을 얼마나 해결했는지 참 이해가 되시죠? 그런데 전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나올 것 같아요. 왜?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옷을 스타일링 해주는 이 기계에 넣어놓는 것은, 넣어놓게 되면 뭐 어떤 전자제품은, 어느 전자회사 제품은 흔들어서 미세먼지를 털어낸다. 그것을 스티머한다. 그걸 데려준다. 뭐 이런 기능들, 스타일링 기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뭐 세탁기가 있다면 그런 갔다 와서 간단 세탁 같은 건 스타일링이 있으면 스타일링 기계로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도 아직도 시장은 계속 확산 일로에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있는 이 기계, 옷 개주는 AI 기계 같은 경우, 일본에서 만든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옷을 세탁기에서 빨아갖고 이 기계에다가 넣어놓으면 얘가 그냥 알아서 얘가 그냥 알아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옷을 일단은 딱 먼저 들면 이미지 인식을 한답니다. 이미지 인식을 하면 이게 남자 건지 여자 건지, 그 다음에 아이들 건지 어른 건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답니다. 왜냐면 팔 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을 통해서 분류도 되고요. 그렇게 분류가 돼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야 되는지, 개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인공지능으로 다 처리가 된대요. 이때 그 기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로봇 팔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겠죠. 그래서 그냥 옷을 딱 넣으면 저절로 이제 서랍에 그런 것들이 타타닥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옷 개주는 전문적인 기계라는 거예요. 안 될 것 같다? 아, 더 될 것 같아요. 이 기계가 기본적으로 한 3, 40벌 정도를 이렇게 넣어놓으면, 이 옷 개주는 옷장 이름이 런드로이드라고 하는 브랜드라는데, 런드로이드, 세븐 드리머스라고 하는 일본의 스타트업이 2015년에 개발한 제품이래요. 이 제품이 25만 6천 가지 형태의 의류의 이미지를 분류를 한답니다. 어,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요. 2018년도 가을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시판하려고 했을 때 한 대 가격이 1,800만 원 정도였다고 그러는데, 그래도 일본에선 벌써 500명 넘게 선구매 예약을 했다고 하니까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요? 최근에 제가 그 에어프라이어
고열로 저걸 하는 에어프라이어 기계를 샀어요. 저도 그런 거 홈쇼핑이나 그런 거 보면서 사는 걸 좋아해서. 근데 사면 오래 안 가더라고요. 뭐 저희 집에 프라이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잘 안 가요.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만족스럽게 쓰고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, 어찌 됐든 조만간에 중고에 대한 시장이 내놓게 생겼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이 이 지금 스타일러가 나왔으면 그 다음 모델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기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이미 일본에서는 이 기계에 대해서 어 그 주택 건설회사가 투자까지 했답니다. 일본의 그 최대 건설 회사 이름이 다이와 하우스라고 하는 데서 한 961억 원 정도를 이 회사한테 투자를 했대요. 또 2019년에서는 파나소닉하고 일본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죠. 이 회사하고 세탁기, 건조기, 빨래 개기가 한꺼번에 되는. 그러니까 세탁물을 집어넣으면 세탁기가 알아서 저걸 하고,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건조를 해서,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빨래를 다 알아서 개갖고 딱 개서 나오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이해되시죠?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었던 그 토발로였나요? 그 앞에 보면 영상이 있을 텐데, 그 브랜드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? 그 전자제품이 전자레인지, 오븐, 토스터기의 기능을 한 대로 묶었잖아요. 그쵸? 왜 이 지금 일본의 다이와 하우스라고 하는 일본 최대 건설회사가 이 회사한테 투자했는지 이해되시겠어요? 아파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협소하다 보니까 세탁기도 놓고 건조기도 놓고 스타일러도 놓고 이 뭐 빨래 개기에 대한 이것까지 논다 그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파나소닉에서 만든 세탁기와 건조기와 빨래 개기가 한꺼번에 되는 이 기계를 설치를 하면, 전자기기를 설치하면 그만치 공간이 많이 줄겠죠. 아파트 입장에서 고급 아파트를 판매하는 데 입장에서 빌트인으로 이걸 설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? 아까 말한 그런 전자제품하고 같이 논다면 굉장히 공간들이 많이 줄겠죠. 더군다나 1인 가구면 이걸 좀 더 줄이면 세탁물이 3, 40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벌 내외가 들어간다 그러면 알아서 진짜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? 참 좋은 세대 아닙니까?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그냥 딱 저거 하면 지가 충전하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하고, 그쵸? IoT 시대니까 밖에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해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청소 다 해놓게 하고, IoT 시대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그걸 세탁물을 다 해서 건조까지 해서 개놓게까지 한다 그러면 가정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참 재밌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이런 세탁물 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린 거고, 또 한 가지는 냉장고에서 인공지능이 메뉴를 알아서 냉장고에 있는 거기에 있는 각종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메뉴를 결정해주는 앱, 엽리라고 하는 앱을 말하려고 하는데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월플사라고 하는 전자제품도 만들고 하는 이 브랜드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답니다. 그래서 2017년도에 인수를 해서, 가전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엽리 2.0을 만들었다는데, 한마디로 핸드폰이라든지 뭐 PDA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냉장고 안에 이렇게 쭉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이미지 스캔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이 앱에서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음식을 할 수 있는지 레시피까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. 아까 빨래개기도 앱으로 연동을 하면 자신들이 입었던 옷과 오늘 어떤 옷을 추천을 해주면 그거와 다른 옷들을, 요즘 연예인들도 드레스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많은 옷들이 있어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하다못해 시대를 반영하듯이 정리의 달인,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성황리에 되고 있는 것도,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줄여가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. 여전히 쌓아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런 것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를 아까 빨래개기가 IoT하고 연동이 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옷과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은지를 알려주고, 한참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중고 마켓에 내서 팔 수 있게끔까지 연동을 해준대요. 이 지금 엽리라고 하는 엽리 2.0 앱도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까지 다 제공을 하고, 만약에 이 음식을 만드는데 5가지의 총재료가 들어가는데 3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2가지는 별도의 그 마켓에서 주문을 바로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한답니다.
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앱하고 연동이 돼 있대요.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그 인스타카트 앱의 서비스 제공자가 그 부족한 제품들을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. 당연히 단가는 높겠죠. 단가는 높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이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앤드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제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굉장히 오늘 본 부분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빨래개기는 스타일링 다음에 나올 아이템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. 일본의 스타트업이 만들어냈지만 우리나라 가전제품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. 아마 이미 데모 버전들은 다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프로토타입은 이미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엽리라고 하는 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그 종편에서 보는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셰프들이 그 게스트의 냉장고를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잖아요. 그게 오프라인으로 보여지는 컨텐츠라면 이것은 진짜 셰프를 내가 이 엽리라는 앱을 이용하게 되면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추천받고 부족한 재료도 신청해서 주문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레시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되고,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지능화가 돼서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연동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 앞으로 IoT 시대에 맞는 발전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굉장히 재밌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발전성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제가 아이디어 소스를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참여해서 발전을 시켜서 새롭게 한번 또 만들어 보자라는 게 취지인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좀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요.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이디어 365 코너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?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